칼 한 번 안 빼고 땅을 얻은 방법 말의 힘.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국의 장군을 꺾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사 한 명 없이 적진 한가운데 홀로 걸어 들어갔는데 돌아올 때는 땅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993년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고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보였죠.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말로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말로? 80만 대군 앞에서? 하지만 그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단 하루의 대화로 전쟁을 멈췄고 오히려 강동 6주라는 거대한 땅을 얻어냈습니다. 병사 한 명 잃지 않고 말이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고려의 외교 천재 서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협상, 가장 완벽한 외교 승리를 만들어낸 서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전쟁터가 아닌 협상 테이블에서 나라를 구한 이 놀라운 인물의 일생을 함께 살펴보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0년 전 그 극적인 협상 테이블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942년 고려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입니다. 서희는 고려의 수도 개경 근처 이천 지역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서희는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10살 때 이미 삼국의 흥망성쇠를 꿰뚫고 있었고 15살에는 외교 문서를 직접 분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희의 진짜 특별함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로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논리적 사고가 탁월했죠. 이것 때문에 저것이 일어났고 저것이 일어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장군감이 아니라 재상감이다. 전쟁터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빛을 발할 인재다. 그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 후 서희는 정말로 협상 테이블에서 고려를 구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서희는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직위였지만 그의 능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문서 하나를 작성해도 논리가 명확했고 외교 문제를 다룰 때면 다른 관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종 임금은 서희의 재능을 일찍 알아봤습니다. 서희는 다르다. 그는 큰 그림을 본다. 그런데 980년대 후반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거란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은 이미 중국 북부를 장악했고 이제 그 칼끝이 고려를 향하고 있었죠. 거란의 입장에서 고려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거슬렸습니다. 993년 가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란의 장군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조공을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다. 고려 조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아니, 송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신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외쳤고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때 서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51세의 중령 관료였던 그는 성종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소손영을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칼이 아닌 말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993년 겨울 서희는 홀로 거란군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호위병도 군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지혜와 용기만을 무기로 삼아서 말이죠. 거란군 진영에 들어서자 수만 명의 병사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칼과 창이 사방에서 빛났고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렸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서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소손영 앞에 섰습니다. 거란의 인자 80만 대군의 총사령관 앞에 말이죠. 소손영이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고려는 우리 거란에 복종할 것인가?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장군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51세의 고려 관료와 거란 제국의 장군. 이 두 사람의 대결은 칼이 아닌 말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게 됩니다. 서희와 소손영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논리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말의 전쟁이었죠. 소손영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고려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난 나라다. 그런데 지금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 거란의 땅이다. 이것은 교묘한 논리였습니다. 고려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려입니다. 곧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정통 후계자이며 평양을 도읍으로 삼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진족이 우리 고려와 거란 사이에 끼어들어 길을 막고 있기에 우리가 거란과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희는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겁니다. 만약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 고려에 주신다면 우리는 거란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손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공격하려 했는데 오히려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서희는 계속해서 논리를 펼쳤습니다. 고려와 거란이 친하게 지낸다면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로워집니다. 전쟁으로 얻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호로 얻는 것은 영원합니다. 장군께서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면 수많은 병사가 죽을 것이고 그 보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추운 겨울에 고려의 상과들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거란에게 이득입니까? 소손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다. 실제로 전쟁을 계속하면 보급이 문제다. 그리고 여진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려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마침내 소손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강동 육주 지역을 고려에 넘기겠다. 대신 고려는 거란과 우호 관계를 맺어라.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단 하루의 대화로 끝났고 고려는 한 뼘의 땅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동 육주라는 광대한 영토를 얻어냈습니다. 병사 한 명도 희생하지 않고 말이죠. 강동 육주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 압록강 동쪽의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째, 고려의 국경이 압록강까지 확장되면서 방어선이 확고해졌습니다. 둘째, 풍부한 농토와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거란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희가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세, 만세, 서대감님, 서대감님. 사람들은 울면서 환호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농토는 불타고 가족은 흩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서희 덕분에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오히려 넓은 땅까지 얻었습니다. 성종 임금은 서희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최고의 벼슬과 상을 내렸죠. 하지만 서희는 담담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신 혼자의 공이 아닙니다. 고려라는 나라의 정통성이 있었기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세운 이 나라의 역사가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강동 육주 획득 이후에도 서희는 계속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생기면 그를 찾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나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희는 998년까지 살았습니다.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죠. 많은 업적을 남긴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다. 말로 해결할 수 있다면 말로 해야 한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다. 힘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힘으로 잃게 된다. 하지만 지혜로 얻은 것은 영원하다. 서희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칼 없이 나라를 넓힌 사람. 말 한마디로 전쟁을 끝낸 외교의 달인. 지혜로 역사를 바꾼 진정한 영웅. 그가 얻어낸 강동 육주는 고려 말까지 고려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300년 넘게 말이죠. 한 사람의 지혜가 300년의 평화를 가져온 겁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서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진짜 힘은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80만 대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서희의 힘은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 사고, 역사적 지식, 그리고 상황을 읽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보다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서희는 정말로 말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서희는 갑자기 외교 천재가 된 게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역사를 공부하고 논리를 연마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그 준비가 있었기에 결정적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강동 6주를 얻을 그날을 위해서요. 중요한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서희는 말했습니다. 힘으로 얻은 것은 잠시지만 지혜로 얻은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도 서희처럼 지혜를 쌓고 말에 힘을 기르며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서희처럼 홀로 적진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역사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